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카메라 켜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네. 이우진 선생님도 함께 하시고, 네. 우리 한번 아직 카메라 안 친구들 또 이름 불러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우리 준명아 카메라 켜주고, 우리 소망이도, 우리 승현이, 그리고 윤서 고마워. 그리고 또 희연이, 준성이, 또 예서, 지우, 순번. 오늘 조금 일들이 있어서 연락을 주신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조금 모이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진영이 오늘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주영이에게 안부 인사 한번 전해줘요. 축구하러 간 거. 주영이 왔네요. 주영이 왔구나. 미안해. 주영이 왔고, 또 우리 은우, 안녕. 그리고 우리 또 세연이, 예주, 또 혜연이, 미정이, 좋아요. 그리고 또 오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년 11월 6일 트랙 9주차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초록 3반, 우리 또 장명란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도 친구들 같이 와주기로 했는데, 또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또 선생님 혼자라도 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9주차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며 함께 시간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과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나누는 그 시간까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님 한 분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드는 다양한 생각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 또 힘든 생각들 잠깐 내려두고 주님의 평안함과 기쁨 속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오늘 성영준 선생님 뒤에 오늘도 감사해 켈리 또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순범이 안녕. 그리고 오늘 조금 적은 친구들이지만 카메라를 많이 켜져가지고 꽉 찬 느낌 듭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개의식 우리 성영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하나의 다짐으로 오늘 클럽 활동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준비됐죠? 네. 어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자, 우리 주제성구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네. 자, 우리 주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에서 너와 인정된 하나님 주님의 위에 모였네 너와 슬기가 너와 나 지혜라 그 말씀 따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로 그러면 대고룹 시간으로 또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다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네, 한번 네, 우리 음소거를 해제하고 네, 함께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그러나 그 그날과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하늘의 모르나니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이르고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오직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기다림의 공동체, 다시 오실 예수님, 네,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얼굴 보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네, 오늘,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세상의 끝이라니 참 상상하기 아직 어려운 여러분의 나이대이기도 할 겁니다. 네,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영화에서나 가끔 다뤄지는데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사실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끝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루고 있을까요? 네, 그 끝에 대해서는 역시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끝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봐볼까요?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끝, 즉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날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즉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며 그 돌아오실 그날의 때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몸으로 한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배웠어요. 당시 부활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또 의심하고 또 피했던 것들이 얼마나 틀렸던 것인지에 대해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번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보고 또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리켜 1세대 그리스도인, 1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 날이 머지않아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죽기 전에는 꼭 예수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그 생애 안에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 적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숨이 멎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죽는 그 순간 전까지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생각을 하셨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잠깐 이 숫자가 보이죠? 이게 49년이에요. 1049년이 아니라 0049년, 54년, 60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도 죽고요. 네, 바울도 순교하셨어요.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1세대 그리스도인에서 2세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도 아무 말이 없으셨고 또 시간이 흘러 3세대가 바뀌면서 이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예수님은 돌아온다는 소식도 없고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다시 오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3세대, 4세대, 뭐 10세대, 15세대, 100세대 등등등 계속 지나도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곧 오실 거라고 했던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점점 실망감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충격에 빠지기도 할 거고 또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거짓말로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막 2022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막 이런 것처럼 그 당시 막 100년도 사람들도 막 213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제 오지 않는다라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신은 아니고 그냥 인간,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법한 그런 허구의 인물 또는 약한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시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쳐 나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보다 이 언제 오는지 그 때에만 집중했던 당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을 조금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그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1세대 그리스도인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만약 예수님이 좀만 더 일찍 왔다라면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 언제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다라면 어떠했을까요, 세상은? 만약에 예수님이 1900년대쯤 왔다 그러면은 세계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1차, 2차 세계 대전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큰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또 고통과 또 그런 슬픔 속에 빠져서 지금처럼까지는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 갈 준비는 하지만 지금처럼 엄청 매일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엄청 힘들게 공부 학업에 시달리지는 또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오시긴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시 오십니다. 당시 1세대였던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약 2000년 동안, 2000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소식조차 없었지만 언젠가 곧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믿으시나요? 보이지 않는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간직하며 믿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시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내셨고 지키십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오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에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더라면 이번에는 언제라는 날짜보다 다시 돌아오신다는 그 사실과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더 중요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볼게요. 자, 한번 함께 또 마음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말을 하기 딱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거기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끝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고 또 그 세상의 끝이라는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며 그날까지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죠. 사랑의 공동체, 기억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의 말씀 주제와 같이 우리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에서 절기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설이라는 명절을 지키고 추석이라는 또 명절들을 지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도 명절을 지키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지키는 명절이 설이라면 기독교가 가장 먼저 지키는 명절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설은 새해, 새달, 첫날을 그 새로운 한 해로 기념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지키는 날이잖아요. 대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것이에요. 설날이 3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쉬잖아요. 이 대림절은 약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대림절 모든 기독교인이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마음모아 예수님을 이 기다리는 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배울 수 있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림절 약 4주 동안 지켜진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주제 속에서 다양하게 저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런 시기를 가집니다. 이 기다림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매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잊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이런 대림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함께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굳건하게 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것이죠. 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 대림절을 이야기를 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달 마지막 주 11월 28일 날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대림절이라고 불리우는 그날이 그냥 초를 켜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날로만 기억했더라면은 자, 이번에 우리 트랙 친구들은 곧 다가올 대림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기억하고 그 의미가 여러분 삶 속에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또한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대림절은 다양한 것을 묵상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 예고 없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장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루하루를 기다려야 할까요? 매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회에 기부하며 기다려야 계속 예배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기에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적합하고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인 여러분에게는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오늘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또 여러분의 작은 일상을 중요시 여기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이번 대림절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기다리고자 마음먹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 번 더 자신에게 귀 기울여 보고 사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루를 사랑하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만일 곧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한 유일무이한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내일 왔어요. 그래, 뭐 양선아 왔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이 밖에 없더라면은 그것도 예수님은 그래, 너 자신이라도 사랑하는 길 너무 잘했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더라면은 예수님은 또한 분명히 그 점을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잠깐만 들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낭독엔 자신이 없지만 낭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눈을 뜬다. 어둠 속에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낯설 때 마주본다. 거울 속에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혹시 누구의 제목 가수의 노래인지 아시나요? 네, 이거는 요즘 계속 유명한 BTS의 Love Myself라는 그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예전에도 들었을 때 한번 꼭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딱 이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네, 여러분의 사랑하는 게 참 어렵고 또 각자에게 내려진 그 기준이 참 되게 높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을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의 길을 기울여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짝 들어봐야겠죠? 네, 가사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나온 노래예요. 놀라워요. 2018년에 이런 또 노래가 나왔다는 게.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낯설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너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널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없이 뒤척였지 나는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이제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의 권력은 나 하나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닿게 네, 여기까지. 네, 또 같이 들어보면 좋을 텐데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보고 혹시 또 우리 차량도 좋지만 또 이렇게 또 누군가의 음악을 통해 여러분 또, 네,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곧 대림절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고 또 그날 우리가 맞이할 때에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귀 기울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자신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다림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있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 때에 주님 그때 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쉬었다 올까요? 네, 쉬는 동안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다음 시간은 상호작용 시간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동안 잠깐 쉴 텐데 여러분 상호작용도 우리 함께 할 거니까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널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없이 뒤척였지 나는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이제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의 권력은 나 하나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닿게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은 널 향해 남았어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 않은 걸. 슬프렴을 아프렴을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복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 말이 가면서 그러해.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가 내 별작인데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생각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서툰 내가 있지만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게 전부로 답해. 오직은 너 오늘은 나 내일은 안녕하는 나 마찬가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쉬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네, 각자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네, 화장실 갔다 오셨죠? 네. 자, 우리 상호작용 시간 하기 전에 또 우리 함께 네, 얼굴 보고 시작할게요. 자, 지장이 오랜만에 계속 보니까 좋다. 주영이도. 자, 우리 순범아 오늘 누구와 오신 거지? 잘 안 보이네, 오늘은. 자, 우리 또 세연이 안녕. 그리고 은우 오늘 또 하늘 켜줘서 고맙고. 우리 희연아 오늘 못 봐서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아쉬워, 희연아. 아까 아쉬워. 저번 주에도 못 보고 이번 주도 못 보네. 민준이 안녕. 카메라 한번 켜주고. 서망아, 언니 최고 언니이신데 여기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네, 또 미정이 안녕. 윤서 안녕. 예주, 혜연이, 준명이, 승현이. 자, 다 성현이도 오늘 못 봐서 너무 아쉽네. 성현이도 못 봐서 너무 아쉬워. 우리 최혜원 전사님께서 성현이 많이 기다렸는데 너무 아쉽다. 성현아, 너 원래 혜원 선생님 안 가고 왔을 텐데. 자, 지우, 예서, 아유, 자, 카메라 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언니들 최소망, 지우, 예서, 네, 네, 자, 다 보고 있어요. 카메라 안 켜주고 말이에요, 내가. 자, 오늘은 네, 상호작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호작용은 정말 전사님이 오히려 궁금해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자, 오늘은 네, 우리 또 사진 보이시죠? 우리 항상 단복만 입고 있는 걸 보셨는데 이렇게 또 일하실 때 더 멋진 모습을 가지고 계신 초록 3만 장명나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우리 또 장명나 사님께서 오늘 또 교회까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네, 강의, 이야기 나눠주고자 오셨어요. 우리 또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또 달란트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아, 나 되게 흥미있다. 아, 이런 길도 있구나. 어떻게 하면 더 공부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또 장명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또 우리 장명 선생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나눠야겠죠. 자, 우리 장명란 선생님을 소개할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자, 우리 장명란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또 네. 친구들 이렇게 만나는데 자기소개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얼굴 네, 보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초록 3반, 네, 장명남 선생님이고요. 네. 맨날 네, 오늘 주제가 너무 좀 세요. AI, IoT, 로봇의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저보고 30분 안에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미션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이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잘 이해 안 되시면은 나중에 따로 전도사님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선생님 오셨는데, 자, 금방 살짝 우리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어떤 일 쪽의 분야, 그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눠주고자 해요. 우리 지난번에 임성훈 선생님을 통해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했더라면은, 오늘은 우리 또 장명남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 되게 중요한 아주 키워드 3가지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볼 수 있어요. 바로 요즘 무슨 시대죠?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그리고 IoT. IoT는 여러분 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로봇. 자,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3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거는 대학교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란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30분, 40분 만에 이렇게 있다라고 소개해주고자 오늘 오셨어요. 정말 불가능한 미션인데 또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또 제가 이제부터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 여러분 들으면서 궁금한 거 메모하면서 또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장명환 선생님께서 AI, IoT, 로봇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PPT 한번 또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일단은 지금 뭐 AI, IoT,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제 키워드로 얘기를 해도 굉장히 분야가 많은데 일단 IoT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직접 진행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첫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낮 동안에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밤이 되면 이렇게 뭐 80km, 뭐 30km, 뭐 진입금지, 뭐 안전 표지판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어떤 걸 받았냐면은 이게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 동작하는 거는 낮 동안에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켜지게 되는 건데 이게 항상 이제 계속 균일하게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리하려고 하면은 그 해당 차로를 막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도 막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굉장히 좀 높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IoT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이런 서비스 이런 사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뭔가 망가지기 전에 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 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존에 그 통신을 사용했던 거에 대한 통신비에 대한 걸 좀 줄이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이제 도로 표지판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핸드폰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뭐 한 1km 단위로는 이런 그 여러분들의 핸드폰 같은 게 들어가지가 않고 그냥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그 통신에 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걸로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통신에 대한 나가는 비용들을 굉장히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얘기는 그 여기 보면 어떤 그 두산 인프라코어에 계신 이희연 상무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필드에 보면 이런 장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엔지니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술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측정 장치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측정 장치들을 연결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제 뭔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얘가 고장이 났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이제 그런 기술적인 그런 레벨이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원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상무까지 올라가신 그런 분이세요.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기술 장인으로서 그래서 이분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몇 가지를 테스트해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보면은 문제가 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태양판에서 원했던 값들은 이분이 원한 건 아니고요. 이런 엔지니어들이 원했던 값은 태양판의 현재의 전압, 그 다음에 태양판의 전류,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데 충전하게 되면 전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의 전압과 또 이제 이 빛이 나오는 LED의 전류값, 그리고 이제 표지판의 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보시게 되면 통신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근거리에서는 이제 어떤 무선 주파수 대역을 쓴다라고 했는데 당시 이제 서브 1GHz라고 하는 기술이 그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도입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반경에 있는 킬로미터 단위에 있는 것들을 묶을 수 있게 이런 이제 롱레인지 기술 이제 이런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라든지 이런 뭐 전압과 전류를 알려고 하면은 이 수식으로 푸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메 법칙이라고 해서 I는 뭐 R분의 V 오메 법칙이 나와 있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I는 이제 전류고 R은 저항이고 V는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상관관계에 의거해 가지고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아까 나왔던 전류값이나 전압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CPU에 있는 ADC라고 하는 데다 연결해 가지고 이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값을 가져오는 값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전압을 넣어서 변환을 시키게 되면은 현재 얘가 전압값이 어떻게 되고 또 이제 여기에다 이제 저항 뭐 계수들을 넣게 되면은 현재 이게 몇 암페어의 뭐 전류들이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모든 거를 이제 회로에다 구성하는 건 아니고 이런 센서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이메탈이라고 되어 있는 뭐 이런 온도 센서들도 있고요. 서머커플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직접 접촉해서 하는 이런 온도 센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화면 비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온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비접촉식이라고 해서 IR이라고 해서 이제 적외선, 그러니까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적외선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서머커플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높은 온도 그리고 더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IoT 노드라고 되어 있는 그 표지판 나와 있는 것들은 서브 1GHz 기술로 묶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WCDMA라고 되어 있는 중간에 있는 IoT 게이트웨이에서 신호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DB에서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것들을 각자의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PC에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오프 온 오프 해가지고 해당 경로에 그 표지판이 현재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 그 표지판이 지정 위치가 되어 있는 그 위치를 구글 맵에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왼쪽에 있는 걸 아래쪽을 보시면은 현재 매 시간마다 올라가는 그 값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더 보게 되면 이렇게 내부를 설정해서 좀 더 자세하게 통계 그래프하고 뭐 일간, 월간, 연간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좀 자세하게 보는 이런 화면들이고요. 네, 볼게요. 지금 IoT 서비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굉장히 만든 거 가지고 짧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사람이 거기에 계속 가가지고 계속 측정하고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고 센서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들을 얻어서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IoT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2018년 이후에 이제 이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자 보시면 아까 왼쪽에 보면 나와 있는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는 기술 장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랑 옆에 보면 AI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술 장인이라고 하는 게 AI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AI 더하기 IoT 해서 AIoT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IoT에 관련된 기술이 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센서 값을 모아가지고 데이터,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모으고 했던 이런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정보는 사실은 이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이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에 대한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 왼쪽에 계신 분 같은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바쁘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인건비는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것들을 많이 설치해서 정보를 많이 모았는데 실용성이 없었던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딜레마였던 거예요. 정보는 많이 모았는데 별로 가치가 없다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니까 아까 저희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했던 업체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큰 업체들이 많이 망했어요. 근데 2018년 이후에 AI라고 하는 트렌드, 사실 AI는 되게 1950년대 이때도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게 IoT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AIoT 형태로 변경이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IoT가 AI와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선생님 회사에서도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좀 공유를 좀 해볼게요. 네. 선생님 데모를 준비했어요. 지금 좀 가까이 볼게요.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데모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 보면은 LCD에 허드 언노운이라고 해서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전도사님이 연습을 했는데 전도사님 예스 한번 해주시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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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네. Yes. 예, 알아들었어요. 예. 예스 알아들었습니다. 녹색으로. 노 한번 해주죠.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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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 노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AI로 만든 데이터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 데이터셋을 제공을 했어요. 자, 전도사님이 지금 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얘가 정말 못 알아듣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네이버 사전을 띄워놨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Yes. 잠깐만 소리 좀 키울게요.
Yes. 네, yes 알아들었죠? 다시요. Yes. 네, 이번엔 전도사님이 아까 실패하셨던 노를 해보겠습니다. No. 알아들었습니다. 네, No. 네, 보셨죠? 네,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 발음이 한국 사람들이 노를 하는 발음이 그 외국인들이랑 다른 그런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실 텐데 yes는 이 음의 이런 어떤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 주파수 대역이 되게 좀 명확한데 노라고 하는 건 사실 뒤에서 돌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이 네, 네, 제가 이거 그냥 네이버 사전으로 하자고 했는데 네, 발음을 테스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선생님은 어떤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냐면은요. 그 이런 위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그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쪽보다는 선생님은 밑에 칩을 제어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운영체제라든지 그쪽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쪽 선생님도 그런 엔지니어이면서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 사건이라고 한 건 알파고 사건이었는데 알파고를 했을 때 그때 보시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그때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이겼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이런 AI 기술들을 이용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이 부분들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CPU하고 GPU라고 하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CPU라고 하고 GPU라고 하는데 나는 CPU도 모르겠고 GPU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CPU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앙 처리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GPU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3D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가속해 주기 위한 그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1세대 GPU는 픽스드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3D 그 폴리곤이라고 하는 가속하는 기능들만 들어있었는데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GPU라고 하는 애를 계산기로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컴퓨팅 유닛으로 어떤 공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컴퓨팅 유닛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그런 기술의 그런 그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의 그런 시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왼쪽에 있는 CPU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는 부분이랑 이제 옆에 보면 ALU라고 하는 게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해서 연산기입니다. 계산하는 부분이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큰 거 하나 있고 캐시하고 메모리 쪽이 있는데 옆에 GPU를 보시면은 녹색이 되게 많죠. 그리고 컨트롤이나 캐시 부분은 작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램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계산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수학이 나와요. 수학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G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CPU는 ALU가 크게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GPU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한 8개 정도가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뭐 1024개, 2048개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GPU들은. 그래서 아래쪽에 수식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x 곱하기 y에 n에 z에 뭐 이렇게 수식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거 처음 보는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옆에 있는 연산식을 가지고 전부 다 n이 0일 때 연산식, n이 1일 때 연산식, n이 2일 때 연산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연산식들을 가지고 쭉 무한대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서메이션해서 전부 다 더해가지고요. 계산 값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 GPU로 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이것들을 n이 0부터 n0, 1, 2, 3 이걸 다 배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U가 4개면 4개까지밖에 배분을 못 하잖아요. 근데 GPU 같은 걸 이걸 1024개, 2048개 이렇게 배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연산은 서로의 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연산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그 연산이 나오는 거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AI에 관련된 이런 계산식들은 이런 연산들은 거의
아래 보시는 이런 수식과 같은 연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알고리즘들이 이래요. 그래서 GPU의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알고리즘을 처리 못했던 컴퓨팅 파워들을 확보해가지고 이수들을 이길 수 있게 그렇게 된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 인식하는 게 있는데요. LBP라고 해서 리니어 바이너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점을 놓고요. 여기 얘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이렇게 주변에 사각형을 쭉 배치를 한 다음에 얘보다 밝으면 1, 얘보다 어두우면 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LBP를 이용해서 이거를 다 쪼개놓은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쭉 스캐닝해가지고 값을 구하는데 이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 병렬 처리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것도 한 70년대, 80년대 나온 알고리즘이거든요. 당시에는 컴퓨팅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그 대학원 때 지금 그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이걸로 논문을 썼는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봤더니 CPU로 하는 것보다 뭐 굉장히 많이 한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2배, 2.5배 뭐 그리고 지금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했던 건데 그거 말고 이제 큰 GPU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처리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왼쪽에 보면 KPU CNN 왼쪽에 KPU CNN 엑셀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형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연산식이 들어가 있는 거를 그냥 하나의 그 칩화해가지고요. 가속 엑셀레이터라고 하죠. 가속기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그냥 얘가 칩이 되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칩에서는 굉장히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용 칩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아래 보면 조그만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뭐 정찰용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병렬 처리 구조에 이런 연산기들이 들어가게 돼서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고속 정찰이라든지 뭐 지형지물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엠니스트라고 해가지고 필기를 인식하는 건데요. 지금 가운데 위에 보시면 0이 되게 다양하게 그려놨죠. 그 다음에 1이 있고요. 2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 관련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이걸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얘 결과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퍼센트로 나오는 거예요. probability로 퍼센트로 나와서 지금 2일 때 2가 90.21%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확률로 알려주고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확률일 때 이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마킹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이제 이런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좀 더 전문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모터가 망가지는 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모터 쪽에다가 모터 쪽에 나오는 이제 BLDC 모터라고 해서 여기 삼상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의 이런 운영 라인을 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신호를 가지고 넘어가시면은 그 신호를 가지고 이제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거쳐서 이제 신호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신호들을 가지고 이 신호들을 학습된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다 이 신호들을 넣어가지고 이 모터가 이제 망가지는 그 확률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AI에 대한 AI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해학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AI를 얘기하면 너무 크고요. 뭐 터미네이터 막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은 선생님 쪽에서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는데요. 지금 이 뉴럴 네트워크에 보면 서로 굉장히 촘촘하게 줄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을 할 때
야 이거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뇌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뉴런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모양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보다 조금 작은 모양을 판단해서 결국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게 그 선택 트리, 뭐 디시전 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트리를 가지고 이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보이는 부분이 실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입력값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밑에다가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넣고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과를 이제 도출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 값들이 내가 원했던 정도의 수준까지 올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나온 게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동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중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 스케일이 계속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움직임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벡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쨌든 그런 수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이 훈련을 시키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모델이 나오면은 그 모델을 디바이스에서 탑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뭐 영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뭐 진동이라든지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추론을 하게 돼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2는 뭐 92%,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여기 보면 여기 모터가 망가질 확률을 보게 되는데, 오른쪽 맨 오른쪽을 보시면 AI 인피런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모터가 정상 노멀과 페일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0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페일러가 되면 점점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터가 이게 몇 기준으로 끊을 거냐라고 해가지고 이 확률을 보다가 특정 확률이 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알림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동작을 시키게 해가지고 실제 산업에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많이 달라요. 기존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도 다르고요.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방정식을 썼다라고 하면 AI는 그게 아니고 기계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족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하는 정도까지 학습을 시켜서 나오는 거고, 그 사이에서 이제 뭔가 반응을 주기 위해서 뭐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해서 뭐 거기에다 이제 어느 정도면은 얘가 다음으로 간다고 반응 주는 반응 액티베이션 함수 뭐 그런 것들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은 좀 더 가중치를 주고 어떤 생각은 좀 더 편향이라고 해서 편견을 심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뇌를 다루듯이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주는 게 AI 이제 사이언티스트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선생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존이랑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이라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전문가들이 뭔가 판단했던 그런 기준들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형태로 해서 AIoT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선생님이 최근에 되게 인상에 남는 그런 책에 나온 사진이에요. 보면은 버섯 종균을 접종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어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버섯 종균이 어떻게 접종되는지 뚫어지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는지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임성훈 선생님도 아실 거고 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아실 텐데, 비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이런 기계들을 카메라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카메라가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개에서 4개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해당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뭐 병의 마개라든지 아니면 포장 마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 얘가 검사를 해서 알려주는 거랍니다.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전 거 한번 볼게요. 이전 보면, 그러면 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하게 되면 버섯 종균의 접종 과정을 보고 계셨던 저 일을 하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되실까요? 저분은 이제 채팅이 이제 볼 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은 없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컨셉의 로봇들이에요.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농촌에서 이거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특히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
농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인력 베이스의 일을 하다가 이제 어르신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제 기업화된 이제 스마트 팜 팩토리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사람 이제 기계화하고 그리고 이제 지능화하는 형태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환경을 제어하는 형태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네덜란드에서 셋업을 한 다음에 아프리카에다가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일을 하셨던 분들 지금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관련된 일들이 또 없어지겠죠?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얼마 전에 같이 참여했던 협동 로봇이라는 거예요. 한번 플레이 한번 해주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박스를 가운데 있는 로봇이 날라주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좀 천천히 돌려놓은 건데 택배를 하차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택배를 하차시키는 그런 로봇의 그런 모습들 나오고 합니다. 뭐 보면은 뭐 삐뚤삐뚤하지도 않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로봇의 가격은 현재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했던 거는 이 로봇이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랑 연동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거기서 분석하고 할 수 있게 그런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 먼저 얘기할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IoT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AI와 IoT를 접목한 AIoT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봇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원래 전도사님의 질문지에는 그게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어떤 학과를 졸업을 했고 어떤 걸 공부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게 사실 없었어요. 인공지능을 배웠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인공지능을 배웠는데 이런 게 아니었어요. 딥러닝이 아니었고요. 그냥 이론상 인공지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AIoT, IoT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이 정도로 발달하지도 않았고 로봇이 뭐 그냥 뭐 일본에서 나오는 뭐 도요타에서 나오는 로봇, 뭐 일본 소니에서 나오는 로봇 정도 보고 선생님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대학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기술을 대변해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선생님이 정말 주목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술에 종사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그 일들을 AI와 IoT와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한테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이런 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뭐 12월 달에는 이제 김해에 가서도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사람의 인력을 로봇이 대체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돈과 재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을 내가 100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100대는 쉬지 않고 24시간 일할 거고요.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해야 되고 서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로봇세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로봇에 세금을 물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하겠지만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때문에 로봇세를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이런 것들도 새로운 일들을 종사하실 수 있게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떤 뭐 감으로 했던 농사라든지 뭐 감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데이터화되고 디지털화돼서 그걸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익숙해져야 되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특정한 로봇과 AI가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눈에 좀 보여요. 선생님이 2017년, 2018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로벌 엄청나게 큰 기업의 엔지니어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고 선생님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의 목표는 AI와 로봇이래요. 그때는 뭐야 이게 무슨 개벽다기 뭐 뜯어먹는 얘기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AI와 로봇을 그들이 모두 소유하고 기술을 갖게 된과 동시에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직장이 다 없어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다양한 기술과 뭐 다양한 수학 공식에 대한 것보다는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들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 선생님이 어제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런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장수 말벌과 등검은 말벌이라고 하는 애들이 꿀을 키우는데 얘네들이 와 날라와가지고 꿀벌들을 잡아 뜯어 먹는데요. 얘네들이 뜨면은 벌통이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얘네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AIoT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다음에 하려고요. 이번에 다음은 재미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네, 여러분, 일단, 한번, 지금까지, 네, 강해진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네, AI, IoT 로봇 정말 어려운 건데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하려고 따라갔는데, 너무 재밌었고, 또 우리 선생님 마지막 말씀해 줬던 것처럼, 미분, 공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갈지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그 부분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얘기 나누면서 들었던 자유로운 생각, 질문들 있으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지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래도 재밌다고 우리 선생님 남겨주셨는데 이거 한번 또 같이 읽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뭐 AI 도입으로 직업이 변할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AIoT는 기계가 고장날 걸 예측하도록 정보를 입력한다고 하니 대단한 발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뭔가 고장나고 망가지기 전에 그걸 미리 예측해서 대처하는 거를 트렌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생산 공정이 한번 멈추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몇십억이 증발하거든요. 네, 되게 무시무시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큰 ROI를 갖고 있는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회에 이제 간접 자본 이런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도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려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갭이 되게 커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쪽의 기술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기존이랑 너무 다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50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어려워하시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선생님은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게 예전에 했던 것들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적응하는데 한 1년 걸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빨리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해한 토대로 한번 네.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친구들을 대표해서 네네. 어쨌든 우리가 키워드가 AI, IoT, 로봇이었는데 네네. 이해하기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AI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정보를 처리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AI라고 하면은 AI라고 하면 너무 크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AI를 베이스로 하는 이제 뭐 딥러닝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술 중에 하나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할 때 실제 이제 우리가 총을 쏜다라고 범인이 와서 총을 쏴요. 근데 총을 쏘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사람이 당기지만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의 그 일련의 얘가 범인인지 뭔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까지 지금 어떤 이런 애들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정은 사람이 내리고 판단도 사람이 하지만 그 전까지 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알림 장치 그리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트리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바로 옆에서 이런 것들을 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니까 단순한 정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좀 더 깊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조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조수. 근데 그 조수는 잠도 자지 않고요. 아. 이게 신은 아닌데 얘는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365일 동작을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아니 어쩌면 굉장히 요긴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IoT는 이제 그 우리 친구들이 그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oT는 그 사물이 인터넷을 가진다? 뭐 그런 어떤 IoT라고 어떻게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보셨던 이제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사람이 직접 가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통신 시스템이랑 얘랑 결합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재생에너지랑도 결합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결합하게 되면 계속 얘가 배터리를 충전해서 혼자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동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자동화해서 처리해서 데이터를 모아주고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결국 이제 판단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AI가 한다고 했잖아요. AI는 어떤 이런 이제 처리하는 처리자라고 하면 IoT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얘한테 그런 식량을 공급해주는 식량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로봇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이제 로봇은 사람을 네. 사람이 하는 일들을 로봇이 해주는 그런 네. 형태의 그런 일꾼이죠. 네. 일꾼. 자, 여러분 네. 키오스크도 로봇인가요? 키오스크는 로봇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IoT? 큰 범주로 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주문을 받는 거를 얘가 대체해주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얘기를 뭐 하면 하겠지만 사실 그 로봇의 그 범위에는 사실 들어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수납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그런 기계라고 현재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기계니까 얘도 이제 통신 뭐 IoT 제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었는데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 그 기념일에 그 하나 풍자한 느낌으로 AI 로봇 신부님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로봇인데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로봇가 그러면 당신 한번 말해보시오라고 하고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은 이 로봇이 말씀 구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그 이제 하나의 어떤 풍자이자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야 된다는 그런 이런 의미를 전해주기 했던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얘기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우리 누가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AI가 자리를 잡고 나면 AI 위에서 AI 조수를 쓰는 사람과 AI 아래에서 AI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길 듯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서로 많은 토의도 그냥 토의가 아니에요. 되게 치열하게 토의해야 되고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저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 그냥 이게 기계고 이게 뭐 인공지능이고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좀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삶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더 연관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관심이랑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내년에는 꼭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게 한번 토크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 TMI지만 그 이번에 새로 또 그 공개된 듄이라는 영화가 그 매우 미래 시대의 이야기인데 로봇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 로봇 반대 운동을 하게 돼가지고
시대는 엄청 미래 시대인데 로봇이 없는 시대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또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의 영화가 나왔었는데 정말 이제 우리 삶에 되게 가까이 왔죠, 사실은. 네. 예, 오늘 여러분 들으면서 조금 흥미롭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되게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시대인데 우리가 참 여러모로 정말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여기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예. 그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그 지금 보면 오픈 AI 쪽에서 GPT-3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누가 이런 얘기를 GPT-3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고해성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GPT-3한테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GPT-3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예. 이게 과연 경계가 어떻게 될 건지 정신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되겠다는 생각. 네. 이 얘네들이 하는 얘기 자체가 지금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인가 이게 기계가 하는 말인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커요, 사람들이.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을 해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더 전문적으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여러분만의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가고 마음속에 좀 하나하나 좀 정리하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는 더 주도적으로 이 크리스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이상입니다. 박수! 네, 우리 트랙 선생님들 참 멋있는 분들 너무 많죠? 네, 이거 또 멋있으시다고, 네, 채팅이 왔는데,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내년에 꼭 이 시간을 이어서 2탄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휴대폰 메모했는데, 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우리 화장실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3분 정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나간 있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함께 읽을 텐데, 자,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초록 3반과 함께 읽을 것이고요. 자, 오늘 11장은 우리 희연이 친구가 우리 또 먼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원 선생님 또 글 한번 올려주셨는데, 네, 좋아요. 제가 또 복사해뒀다가 또 제가 카톡방에 한번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희연 친구 준비됐으면 얘기해주세요. 우리 박희연 친구 준비됐나요? 네, 고마워요. 자, 우리 희연이 우리 11장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번이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날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하시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을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오박이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희연. 우리 또 선생님께서 12장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13장은 제가 읽고 14장은 우리 성현이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현 친구 14장 읽어주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또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는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을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죄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임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물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려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도에 큰 포도주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와, 감사합니다. 자, 오늘 14장까지 읽었는데 남은 2장은 꼭 반별로 또는 각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자, 우리 송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또 다음 주 강고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호작용 통해서 막 생각나는 게 우리 친구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빅히어로 네 만화가 떠올랐고요. 빅히어로에 보면은 막 구름같이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막 약도 주고 어디가 아픈데 뭐 이런 얘기하는 이런 애도 떠올랐고 또 어디 공항에 갔는데 커피를 로봇이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이렇게 주는 그 장면도 되게 많이 떠오르고 되게 야, 이거 주님의 교회 트랙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정말 깨알 같은 강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물론 다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트랙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구나 이런 감사함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네. 되게 기쁜 글자 2글자가 써 있네요. 우리 11월 13일은 휴강입니다. 네, 진정한 휴강입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고 너무 애썼고요. 또 중학교 2학년은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느라고 많이 좀 지치고 힘들 텐데 핸드북, 암송 안 해도 됩니다. 네, 다음 주는 진짜 한 주 푹 쉬시고 11월 14일부터 4.6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언제 끝나나요? 자, 우리 11월 27일 이제 트랙은 다음 주 휴강하고 나면 딱 2번 남습니다. 클로징으로 자 이제 마지막 토요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아이들하고 만나시고 교사들은 교사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잘 보내고, 네, 휴강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우리 그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반별로 모여야 되겠네요. 네, 제가 반을 지금 아직 못 만들었었는데,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각 반별로 또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